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16호 제13면입니다. 평택 최초 중장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비전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개소식 개최. 비전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지난 10일 법인 관계자, 내빈, 이용인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평안미랄복지재단 한덕진 법인 대표 및 관계자, 홍선혜 시의장, 오명근 도의원, 김영혜 도의원, 정일구 시의원, 이윤하 시의원, 이혜금 시의원,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연합회장, 평택시 사회복지협의 회장, 사회복지사협회장, 이용인 가족 및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비전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평택시 최초의 중장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올해 3월 평택시로부터 평안미랄복지재단이 위탁법인으로 선정된 후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이용인 7명이 입소 중인 비전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중장년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낮 시간 동안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덕진 평안미랄복지재단 대표는 평택시의 중장년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이 없었는데 이제 그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장선 시장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운영이 잘 되어서 평택시 중장년 장애인과 그 가정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시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전했다. 평택시의회 홍선혜 의장은 코로나 때문에 개소식이 늦어져서 아쉽지만 평택시 장애인들을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중장년 장애인들을 위한 타인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비전 이동주민자치회, 청각 언어장애인 독거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쌀 전달. 평택시 비전 이동주민자치회, 회장 조용찬, 에서는 지난 9일 청각 언어장애인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쌀 전달 나누기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30명의 청각 언어장애인 독거 어르신에게 보다 따뜻한 연말을 선물해드리기 위해 진행됐으며 주민자치회가 3인 1조로 구성해 어르신들에게 쌀을 전달해드렸다. 조용찬 비전 이동주민자치회장은 어르신들이 저희들의 선물을 통해 조금이라도 따뜻한 연말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으며 비전 이동장은 추운 날씨에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를 해주신 주민자치회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내 단체의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시 평택호스피스,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업무 협약 체결.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지난 14일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말기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 추진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평택호스피스와 2022년부터 3년간 재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평택호스피스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평택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동행 캠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웰다잉 포럼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초석을 다져왔으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평택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새롭게 3년간 동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평택호스피스는 2019년 평택시에서 두 번째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꾸준히 활동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우수상담사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으며 아직까지 다소 생소한 웰다잉 문화가 지역사회에 알려질 수 있도록 동행음악회, 웰다잉 영화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인식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3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의 존엄성을 지키며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웰다잉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시각장애인을 이해하는 그림책방 6손가락 독서 프로그램 진행.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에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인재를 키우고자 그림책방 6손가락 독서 프로그램을 연중 활동으로 진행했다. 경기도와 포천시의 지원으로 실시한 이번 인성함양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들이 6손가락으로 점자를 읽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촉각 동화책 만들기, 촉각 생활교육 카드, 촉각 단어카드, 점자 벽보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또한 다양한 교구를 친환경 소재로 제작해 포천시립도서관,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포천시지회, 시각장애인 전문 도움기관인 체인지메이커 등에 기증하며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배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이번 활동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이 바른 몸과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과 학습 및 전반적인 생활 관리를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파주시 파주, 저소득 청소년 진로교육비 지원. 파주시 파주, 읍장 이성근, 파주읍 누리보듬협의체, 위원장 이활락, 가 청소년 숨은 재능 찾기 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과 소질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청소년에게 학원 수강료 또는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주 로터리 클럽이 지정 기탁한 기부금 100만 원을 포함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금 580만 원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청소년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중 고교 재학생 14명을 최종 선발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5개월간 학원 수강료, 최대 50만 원, 도서 구입비, 최대 20만 원, 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활락 파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청소년 진료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숨은 재능을 발견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성근 파주읍장은 청소년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농촌지역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물품 제공. 파주시 시장 최종헌 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8개 읍면 농촌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별 주제에 따라 기부식품 꾸러미, 이웃 돕기 물품을 지원한 후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두드림데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시는 읍면 농촌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진행해왔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며 복지 수요는 높아지는데 여럿이 모일 수가 없어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최소한의 대면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힘을 합쳤고 매월 식료품 꾸러미를 파주시 희망 푸드마켓에서 지원해 올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7, 8월에는 주거 취약 거주자 160가구를 방문하며 유난히 더웠던 올해 여름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LH 주거복지 제도를 연계했다. 9에서 10월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독거노인, 중장년 1인 182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명절 선물을 지원하는 등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11에서 12월에는 한파를 대비해 주거 취약 거주자와 사각지대의 노인 대상자 160가구를 발굴, 긴급 생계비 및 연료비를 지원했다. 각 읍면 맞춤형 복지팀 담당자들은 코로나19로 발이 묶여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소득 가정을 정기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이태희 복지정책과장은 폭염과 한파 등 계절 변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는데 월별 주제에 따른 방문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나눔과 돌봄을 실천하고자 했다며 만족도 조사를 통해 농촌지역 저소득층 욕구를 파악하고 더욱 개선된 방향으로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두드림데이 사업으로 502가구를 지원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12월 13일부터 2주간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내년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